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채용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대행사가 무조건 좋다 이런 것도 아니라 한 달에 얼마 정도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ERP 연구소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김영민 매니저라고 합니다. 다 해야 됩니다. 요즘에 가맹점 모집 마케팅이 잘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옛날에는 뉴스 기사를 한번 내거나 국내에서 장사가 잘 되면 그것만으로도 이제 문의가 많이 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수단도 너무 다양하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두 가지 마케팅 수단만으로 내 브랜드를 노출시키기가 이제 상당히 힘들죠. 네이버나 구글, 다음 같은 웹사이트에 노출시키는 것은 기본이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그리고 가능하다면 유튜브까지 전부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는 정보를 구할 때 이제 보통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하는 것만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유튜브로 검색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다 이제 검색을 해서 브랜드 후기나 아니면 뭐 인테리어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브랜드가 이제 대세감을 따라가고 있는지 판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채널을 활용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여러 가지 채널을 전부 활용하려면 사실상 마케팅 하기가 이제 굉장히 힘들죠. 내부에서 진행을 하려면 최소한 두세 명 인력이 필요하고, 광고비도 나가고 이제 인건비도 나가고 하면은 비용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이게 어려운 본사 측에서는 홈페이지를 관리를 하거나 자사 이제 SNS만 관리해줘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예산을 얼마로 잡을지는 이제 프랜차이즈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질 거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대략적으로 설명해드리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가맹점이 하나 오픈되면 그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건지 이 정도의 예상 가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상 수익을 토대로 마케팅 예산을 뭐 한 달에 얼마 정도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은 뷔페 업종이고 최소 출점 평수가 한 70평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매출도 뭐 월에 1억 이상은 나온다. 이러면 개설 수익도 당연히 높겠죠. 이럴 때는 좀 마케팅 예산을 좀 더 투자하셔도 괜찮은데, 업종이 뭐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고 평수는 7평에서 10평, 예상 개설 수익도 매장당 100만 원씩 밖에 안 나온다. 이러면 마케팅 예산을 많이 투자할 수가 없겠죠. 문의를 받고 한다고 해서 가맹점이 이제 100% 다 오픈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럴 때는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뭐 내가 한 달에 문의를 뭐 이만큼 받고 가맹점 오픈을 몇 개를 시키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뭐 한 달에 얼마 정도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내용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에 말씀드린 마케팅 예산 정하는 것과 이제 연관된 내용인데, 뭐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마케팅 예산을 5천만 원 정도 투자하겠다 이러면 당연히 이제 본사 내에서 직원을 뭐 2명 이상은 둬야겠죠. 그런데 예산이 한 500만 원 정도고, 그러면은 마케팅 인원을 두는 것만으로도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안 남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대행사를 좀 이용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의 마케터들은 콘텐츠면 콘텐츠, 뭐 블로그면 블로그, 뭐 이런 식으로 한두 가지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마케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의 이제 대표님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마케팅 업무 진행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보통의 이제 대표님이 원하는 만큼의 마케팅을 직원 한 명이 이제 인건비로 다 소화를 하려면 광고도 돌려야 되고 블로그도 쓸 줄 알고 이런 이제 올라운더 마케터가 필요하는데, 이런 마케터들은 우선 당연히 연봉도 더 세고 보통은 전문적인 이제 마케팅 회사에서 근무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채용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보통 마케팅 직원을 1명 내지 2명 이렇게 두는 본사를 보면 대부분 이제 마케터가 직접 마케팅을 하는 것보다 대행사에서 진행을 하고 중간에서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마케팅에 쓸 수 있는 돈은 이제 그만큼 적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표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스터디를 해서 대행사랑 진행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뭐 대행사가 무조건 좋다 이런 것도 아니라, 이제 뭐 대행사는 사기업체들도 있고요. 본사 내부에서 뭐 직접 관리가 안 된다는 리스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행사가 이제 얼만큼 자체적으로 본사 상품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면서 뭐 실력도 있고 소통도 잘 하면서 진행하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팁이라고 하기도 뭐한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본사 상품입니다. 마케팅에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문의를 많이 받아도 매력 없는 본사 상품이라면 실질적으로 이제 가맹점 오픈이 되지가 않겠죠. 상품이 정말 좋은 본사라면 마케팅을 굳이 하지 않아도 알아서 가맹점이 문의가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사 내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경쟁력을 이제 어필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것. 마케팅은 그 이후에 본사 내부에서 완성되어진 상품을 세상에 알릴 때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마케팅 시장도 뭐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마케팅에는 뭐 정답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이나 뭐 관계자분들도 지속적으로 마케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스터디도 하시면서 방법을 찾아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대행사랑 진행을 하신다고 해도 이 대행사가 괜찮은지 아니면 좀 제대로 안 하는 대행사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시려면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